안녕하십니까. 에어부산 안전운항팀 김태환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댓글 내용 중에 있었던 게 계기판을 왜 모자이크로 처리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많습니다. 외국 항공사나 게임에서도 볼 수 있는 걸 왜 못 보게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조종석 노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블러 처리를 했는데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새 비행기를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비행기는 저희가 2년 전에 이미 계획을 했었던 비행기입니다. 리스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항공기보다 좋으니까 하늘 위에서 풍경을 보면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저는 비행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밖에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굉장히 짜릿한 희열 같은 거 괜히 여기서 오토파이 풀고 약간 구름 위를 좀 더 무이자 할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무이자 할부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무이자 할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무원으로 출국해서 승무원으로 입국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안 하고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네오 도입하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번 승객으로 나갔다가 승객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했고 그 외에는 다 능동감시 대상으로 자가진단에만 에어버스 회사 내부에 작은 공항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륙한 공항은 에어버스 자체 활주로입니다. 함부르크 공장 같은 경우는 주로 그 320, A320 패밀리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서 모든 시험 비행을 합니다. 확실히 독일에도 항공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이 잘 보이는 그 되게 스팟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큰 만원경 같은 그런 카메라에 만원경 대포를 이렇게 다들 에어버스의 그 유명한 항공기 새로 나온 벨루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다가 그 벨루가를 찍었는데 에어버스에서 시운전하고 출고하나요? 3개월 전에 최종 조립 라인에 들어가면 저희 에어부산 정비사 두 분이 직접 함부르크 공장으로 파견이 됩니다. 조립하는 동안에 전 과정을 매일매일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에어버스 시험 비행까지 다 마치고 저희 이제 조종사들이 파견이 됩니다. 엔진 셧다운도 시키고 파이어 테스트도 실제로 저희가 비행 중에 못하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함부르크 공장에서 이륙을 해서 고속에서의 성능이 괜찮은지 고고도로 올라가서 실제로 뒤에서 산소 마스크, 손님들을 위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지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비행을 에어버스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와, 기장님, 페트로파브스 캄차스키 발음 안 끊기고 엄청 잘하시네요. 엄청 연습했습니다. 거기서 페트로파브스 캄차스키 타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 뭐야 이거만 했었는데 연습을 많이 했죠. 페트로파브스 캄차스키라는 비행기 출고할 땐 단차랑 도장 불량 찾으며 인수 거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저희는 인수 거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당연한 권리이고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320 조종 자격으로 네오, LR 이렇게 다 조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네오를 도입하게 된 것도 조종사 면장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면장이 많다 하더라도 현재 운항하는 비행기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보잉이랑 에어버스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잉은 약간 더 파일럿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사들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좀 더 신기술이 적용이 되기도 했고 컴퓨터가 좀 더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잘못해서 누르면 컴퓨터가 지금 그 위험에 올라가라고 하는 컴퓨터의 개입이 더 많아져서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승차감 이런 거는 똑같고요. 어차피 개념적으로
보잉은 파일럿, 그다음에 에어버스는 약간 오퍼레이터의 재미는 737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편하게 하는 거는 에어버스 321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내부랑 틀리게 비행기 착륙하는데 핸들이 없네요. 어떻게 운전하시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비행기는 앞에 요크라고 해서 조종관이 이렇게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사이드 스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종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내려가고, 그다음에 들면 상승을 하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약간 조종하는데 좀 더 편하게. 보잉 737 같은 경우 요크가 있어서 저희는 비행 배울 때 다 이렇게 비행을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재미는 멋이 폭발을 한다고 했어요. 기자님들 영상을 볼 때마다 헤드셋을 거의 텔렉스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다른 기종의 헤드셋을 사용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규정을 정해진 것인가요? 텔렉스 많이 사용하시죠. 예. 비행기 구매할 때 에어포스에서 텔렉스를 이렇게 넣어주니까 전자장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에서 이 항공기에는 저희가 이런 것만 쓸 수 있게끔 인증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인증을 해준 헤드셋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 영상에서 현재 시간, 날씨, 주변 비행기 기종 등 장소마다 다 알려주시던데 직업병인가요?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공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납 영상에서 뭐 비행기 지나가는 것도 저는 지금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비행기 지나가면 시속 그라운드 스피드로 따지면 그 고도에서 서로 한 800km 정도, 800에서 900km 정도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따지면 1700km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눈에서 300m 거리에서 이렇게 본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또 여러분들을 에어부산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알고리즘 덕분에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러시아에서 기름 넣고 경유지로 사용할 때 비용이 궁금해요. 기름값만 받나요? 기름값도 받고, 그다음에 그 공항 사용료, 연공 통과료도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기밀사항이라 그래서 테크니컬 랜딩하는 공항에서는 보통 얼마나? 몇 시간 정도? 대략 1시간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고요. 해당 국가 영공에 진입하실 때마다 그 나라 관제 당국의 지시를 받나요? 국가마다 비행 관제 공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 공역 들어갈 때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관제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정식 편명을 받은 비행이 아닌데도 에어부산 항공기로 관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도입 비행 콜사인이 따로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8366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 366라는 콜사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관제 당국에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도입하고 반납할 때는 저희 고유 콜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69로 시작해서 901, 6902 이런 식으로 ABL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어부산이라는 소리인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ABL이 에어부산인지 아닌지 관제사들이 잘 모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에어부산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파 브라보 리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어부산 6902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신기했던. 그다음에 영상 중간에 아이패드로 잽슨 차트를 계속 보시는 거를 봤는데 항공 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돈을 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일반인이 그냥 취미로 보기에는 엄청 비쌉니다. 도입된 비행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LR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멀리 저희가 운항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일단 부산, 싱가포르, 발리, 인천, 네팔, 타슈켄트 이런 곳들까지 갈 수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돼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희 에어부산을 타고 부산에서 발리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시 보관하러 간 건가요? 아니면 부속 유용하고 폐기하러 간 건가요? 771 같은 경우는 아직 폐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잠시 거기서 대기했다가 다른 항공사로 팔려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있던 것 같아서 앵커리지 정말 좋거든요. 나중에 에어부산 타고 앵커리지 갈 수 있는 날이 아마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공항에서 딱 내려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폐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거기 연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연어를 못 먹어서 기장으로 일하시면서 그 직업의 장단점, 가장 보람되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늘 행복한 분들을 대부분 만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칵핏에서 이렇게 타실 때 게이트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행복하십니다. 비행기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이륙할 때 아니면 착륙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풀심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풀심을 해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 항공업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토랜딩 요새 굉장히 잘 되거든요. 굉장히 잘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종사분들이 99%의 비행이 다 매뉴얼로 내려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느 기장의 숙련된 그 기술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뉴얼로 내리긴 하지만 솔직히 재밌습니다. 기장님 여행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그저 일의 연장일 뿐이었나라고. 저에게는 일이자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솔직히 벗어날 수 있는 게 흔치가 않은 기회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도 비행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비행을 해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웠고 명예로운 비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행이 있으면 늘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도입 반납 영상에 달린 그 댓글들 보고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에어부산 기내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